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 여행. 자,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 비급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석가리듬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오행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각 연도별 뜨는 산업과 지는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바로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계속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 예측학 박사,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죠? 네, 그럼요. 잘 지내셨죠? 예. 어떻게 제가 먼저 안부를 여쭙어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새롭고. 아, 좋습니까? 네. 자, 저희가 석가리듬으로 보는 대한민국 오행 운세. 자,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에는 뜨는 산업과 지는 산업을 그렇지, 알아보는 연도별로. 거죠. 네. 이제 각 연도별로 이제까지 했던 걸 원리를 가지고, 물론 아직도 이제 원리를 좀 더 밝힐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 너무 머리에서 완전히 깊게 공부할 건 아니니까, 대략 얘기를 좀 해주고, 과연 연도별로, 과연 올해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럴 때는 이게 뜨고 이게 약간 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강의를 이으기 앞서 지금 잠시 먼저 오행의 특성별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그 화면폰에서 짚어주고, 그 다음 강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자, 그 밑에 화면을 한번 좀 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시면은 자, 오행의 기본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뭐냐? 오행은 여러분 알다시피 목화토금수입니다. 목화토금수. 요거는 요 오행과 음양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 한번 가져서 정확히 한번 그 허와 실 이런 것들을 짚어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양 모든 역학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구구단 같은 것이 음양오행입니다. 네. 근데 이 음양오행에 신비적 요소나 이런 미신적 요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제 강의를 통해서 이것만 정확히 이해한다면은 잘못된 그 역학하시는 분들에게 휘둘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혹시 그 안 좋은 일을 겪을 그럴 가능성을 상당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강의만 들어도 앞으로 이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도 전문가 못지않은 정확한 올바른 식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하나의 그 설들이 학문으로 되는 상당히 오랜 시간들이 걸립니다. 혹은 몇백 년, 몇천 년 정도. 음양오행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거덕들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풍수야 놀자 코너를 통해서 그 하나하나를 벗겨내고 실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보면 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목은 나무라고 합니다. 목이 나무는 아닙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나무를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는 불을 상징한다. 토는 흙을 상징한다. 그리고 금은 쇠나 돌을 상징한다. 수는 물을 상징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든 음양오행 보면 5개 동그랗게 움직이면서 신비하게 딱 그렇게 막 멋있게 나갑니다. 근데 그 신비하고 멋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음양오행이 동양 모든 미래의 직학, 역학의 구구단처럼 공식 이론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음양오행에 속해 있는 규칙적인 측면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즉 음양오행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철학적인 측면. 우리가 철학도 물론 과학에서 파생된 거지만 철학이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규칙적인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동양 미래의 직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철학적인 측면보다는 바로 규칙적인 측면인 겁니다. 철학적인 측면은 주로 어떤 설명한다든가 그냥 재미있게 얘기할 때 필요한 것인 거고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규칙으로 쓴다는 건 뭡니까? 누구나 똑같은 어떤 결과, 똑같은 방법으로 유추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바로 인풋이 같을 때 아웃풋이 같은 것. 이것이 바로 규칙의 측면인 겁니다. 네. 반면에 철학적인 측면은 그게 아니라 어떤 현학적인 얘기라든가 들어가면서 직관, 나만 하는 얘기, 너만 하는 얘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양 역학에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직관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미신적 요소 이렇게 이런 아니면 약간 비논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강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음양오행, 바로 규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음양오행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오행이 또한 왜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간략하게 이유를 설명할 것인 거고 아마 다음 시간쯤에서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음양이 뭔지
오행이 뭔지 이렇게 한번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가질 겁니다. 한번 봅시다. 목의 기본 특성은 분출하는 에너지, 드러나는 시작, 뭐 좌충우돌, 순수, 뭐 아동, 행동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화는 분산, 화려함, 밝음, 따뜻함, 정열, 이상세계, 뭐 토는 현실, 실리, 땅, 대지, 변화, 뭐 건강, 쇠는 강한 틀, 쇠나 돌, 금이니까 금은 쇠나 들을 의미하면서 뭐 강한 틀, 형체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네. 수는 그 논리나 이성, 신중 교육, 지혜, 문서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의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동양역학이 왜라는 물음에 답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 그냥 고전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왔어. 이게 아니고 바로 왜 그런지 이유를 밝히면서 그 내려온 것 중에서 잘못된 게 뭔지를 밝혀나가는 것. 우리가 해나가는 이 시대의 그 미래학자가 해나가는 일들이죠. 한번 봅시다. 자, 이것들이 있고 또 이제 오행의 특성에 따른 그 산업 분류가 있습니다. 진짜는 이거죠. 네. 바로 목이 어떤 산업에 해당되고 화가 어떤 산업에 해당되는지 이걸 정확히 안다라면은 올해는 목이 강하니까 올해는 수가 강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수가 강하니까 수에 해당되는 산업이 활성화되겠구나. 그렇죠. 혹은 수가 약하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목에는 주로 어떤 산업에 해당되냐면은 동력 관련된 것, 동력 뭔가 시작되는 것, 자동차 산업도 해당이 되겠죠. 네. 아동, 그다음에 아동 관련 나무나 조경, 스포츠. 이제 스포츠 중에서도 목에는 주로 이제 혼자 뛰는 것, 마라톤 같은 거 이런 게 더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스포츠. 화에는 전기, 전자라든가 방송, 예술, 예능, 영상, IT, 명상이나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것. 토에는 땅, 건강, 금융, 의료, 중개,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금에는 철강, 권력, 군인, 경찰, 의사, 뭐 수에는 해양, 수산, 지식, 교육, 집,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닌데 대략 이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럼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뭐 수기운이 약하다. 그럼 해양, 수산이 약하다. 네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화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화기운과 수기운은 반대입니다, 사실은. 네네. 화기운이 강하면은 수기운이 약하고 금기운이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그 오행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예를 들어 화기운이 강하니까 방송, 연예 같은 건 뜬다. 그런데 이상세계는 뜨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해양수산은 약하다. 철강 같은 것도 조금 피해를 본다. 그러면 과연 그 중에 제일 약한 게 뭐냐? 수가 약하다. 네. 그럼 해양수산은 절대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해양수산에 이걸 좀 말을 바꾸면 해양수산이 어떻다가 아니라 해양수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뭔 이게 얘기인지 그럼 아시겠죠? 항상 그게 맞는 건가요? 화가 강하면 수가 약하고 수가 강하면 화가 약하고가 매번 그런 건가요? 예, 그거는 매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소 같은 개념이 들어가서 네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둘 다 좋은 시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둘은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있는데 둘이 한 명이 일을 하면 한 명은 쉴 수 있고 한 명이 일하면 한 명은 쉴 수 있는 그런 네네. 게임 같은 겁니다. 혹은 낮과 밤 같은 거기도 하고 낮은 밝은데 밝음이 약해지면 어둠이 강해지는 거고 네. 어둠이 약해지면 밝음이 강해 낮과 밤처럼 바로 그것은 화와 수는 그런 겁니다.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해지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이나 연예가 뜰 때는 주로 해양수산이 약해지고 뭐 철강이나 그러니까 철강에 관련돼 있는 거 내지는 군이나 경찰들이 좀 타격을 입는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석화리듬과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주기도 일반적으로 한 10년 주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주기에 그것이 또 그냥 움직 단순히 오행의 반동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석화리듬에 의해서 하나의 분야들이 네. 10년을 주기로 강한 시기가 3년 정도가 있습니다. 약한 시기가 3년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은 좀 잘 나가고 5년 못 나가고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행 흐름과 석화리듬 흐름 두 가지를 주기로 맞춰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해 네. 나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자, 근데 왜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원리를 조금 더 칠판에 넣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를 좀 통해서 오행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오행은 우리가 절대적 개념과 상대적 개념을 얘기했었습니다. 절대적 개념, 오행, 이 오행은 5가지가 그냥 단계가 움직이는 건데 어떤 기준을 딱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가 없는데 기준을 정하는 순간에
우리가 목은 시작이요, 화는 시작인데 조금 더 멀리 가는 시작,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네네. 기억나죠? 그래서 이걸 치면은 목과 화는 멀어져 가는 운동이고 금과 수는 돌아오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토는 중간에 있는. 네, 중간에 있는 것. 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운동. 즉, 오행의 운동을 객관적으로 5가지로 구분한다면 동등하게 같은 만큼씩을 움직인 거지만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보면은 목과 화는 뻗어가는 운동이고 금과 수는 돌아오는 운동이고 네. 토는 그걸 바꿔주는 운동.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모든 것들에 대한 시작해서 계절의 시작이 뭐다? 그럼 목은 봄. 하루의 시작은 어딜까요? 아침. 네. 그래서 이게 아침, 봄.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목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아침. 아침도 되고. 네, 봄도 아침도 되고, 되고요. 그냥 말도 할게요. 아침도 되고, 봄도 되고. 그럼 봅시다. 인생으로 친다면 이게 아동일까요? 노인일까? 아동이겠죠. 빙고. 그래서 바로 목에 해당되는 것은 아동에 관련된 것. 그래서 올해 목 기운이 큰 역할을 발휘한다 하면은 아동 관련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돈을 좀 번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 그런데 그렇다고 아동 관련 사업이 모두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어떤 원리가 있냐면은 조금 이따 이제 조금 이따 또 구분을 한번 해보겠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원운동을 논할 때도 절대적 기준에서 볼 때는 오인데 상대적 기준에서 보면은 토가 빠지니까 목, 화, 금, 수 4개라겠죠. 네. 이 4개를 표현한 게 이렇게 표현한 게 됐습니다. 이렇게 4개가. 이렇게 현실은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집니다. 4가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를 기준으로 마주보는, 나하고 대치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딱 칠 때 1대 3 이런 기준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혹은 뭐 4대 1, 5행이 이렇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조금 뭐한 얘기긴 하지만 현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방송하는 분들이 네네. 제가 뜬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칠 때는 오행의 화를 기뻐하는 분들 혹은 용신을 하는 분들이 뜬다. 뭐 올해 같은 경우 2013년, 2014년, 2015년 이런 시기가 이제 화를 기뻐하는 분들이 능력 발휘가 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능력 발휘가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보통 70% 전후, 70%, 75%, 70% 전후는 능력 발휘가 됩니다. 오. 잘 나갑니다. 네. 그런데 한 20%에서 30% 사이는 조금 힘듭니다. 그게 본인의 석화리듬과 관련이 있는 게 네, 관계된 아닐까요? 겁니다. 그것도. 네네. 그건 복화리듬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하냐면은 그 70%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화에 관련된 업종은 뜨는데 한 20, 30% 되는 사람들이 약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거꾸로 이제 화가 깨질 때 화 업종이 전체적으로 깨지면서 내려가지만 그때 이분들은 다시 그때 역량을 발휘하면서 거기 획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네. 어떤 직장에서 직장스러운 게 있습니다. 오너가 화를 좋아한다. 그러면 대부분 화를 주변으로 그 기뻐하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가 돼서 오너가 잘 나갈 때 회사 다 잘 나갑니다. 그때 거꾸로 화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 수나 금을 기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때 잘 나갈 때는 애물단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분들이 회사를 또 구해주는 역할을 또 합니다. 이렇게 시소처럼 운은 돌아가는 겁니다. 개타면서 돌아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개인의 노력과 주변 환경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풍수를 통해서 좋은 여건을 구하려고 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 노력을 가지고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꿔주는 것조차도 뭘 바꿔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흐름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래서 큰 흐름은 여기에 오늘 강의하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은 참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신다라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목에 어떤 게 배정된다 얘기할 때 바로 목은 그런 겁니다. 목은 바로 아동. 그 다음에 그럼 거꾸로 수는 뭘까? 아동일까? 노인일까요? 노인이겠죠. 노인에 대한 사업. 네. 그렇죠? 그러면 자, 아동과 노인을 칠 때 아동이 더 활발할까요? 노인이 활발하게 행동이. 아동이요. 아동은 활발하죠. 이쪽은 네. 활발하게 움직이는 산업. 그 다음에 수 쪽은 수가 강한 것은 안 움직이고 대신 정적인 지식. 사람이요. 아, 지식 쪽. 지식, 그래서 교육에 관계된 것, 네네.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 봅시다. 여기가 봄이고 화가 여름이라겠죠.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토는 가운데 변화기니까 여름과 가을 사이라든가 아니면 계절과 계절의 변화시켜주는 역할. 네. 그리고 금이 가을이고 수가 겨울이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목은, 자,
색깔이, 봄의 색깔이 뭘까요? 봄의 색깔, 노란색 뭐 이런 거 떠오르는데요. 봄에 근데 노란색 보기도 개나리를 얘기하지만 네. 더 많은 건 봄이 되면 뭐가 변합니까? 푸른 색깔. 아, 그렇죠. 그런 원래 푸른 청의 개념보다는 초록빛깔에 네, 가까운 네. 것이 봄의 색깔입니다, 원래. 오. 그래서 목은 그런 색깔들을 의미하는 거, 색깔로 친다라도. 그래서 목을 기뻐한다 이럴 때는 그런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화 같은 경우는 뭐냐? 화는 어떻습니까? 태양을 가장 많이 받은 거예요. 무슨 색깔이겠습니까? 붉은색일까요? 그렇죠. 붉은색. 여름에 빨간 색깔. 그래서 화는 이상주의적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그래서 연예인들이 화려한 색깔을 좋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중에 네. 하나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톤은 이제 빨간색에서 저녁 노을 색깔이다시피 해가 질 무렵이지 않습니까? 네. 해가 지는 땅이니까 땅과 해가 질 무렵에서 노란 색깔을 아하.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해가 지면 어두워집니다. 근데 어두워지기 직전에 약간 어슴푸레하고 허여물건한 색깔이 네, 있습니다. 네. 그걸 잡아서 흰색이라고 금을 얘기합니다. 허여물건한 색깔. 그 다음에 완전히 어두움이 깔리는 색깔. 그래서 수는 검은색. 이게 이제 오행의 색깔이 이렇게 해서 배정이 된 겁니다. 색깔이 무지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배정이 된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질문 한 가지. 그럼 빨간 건 모든 걸 화일 것이냐? 물론 빨간 게 주로, 왜 사람들이 빨간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가라앉습니까? 뜹니까? 뜨죠. 바로 그렇습니다. 심장. 그래서 네. 화는 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뜨면서 마음도 뜨다 보니까 이상주의적 세상. 이상은 어떻습니까? 이상을 꿈꾸면 우린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 몸이 가벼워지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냉정하죠. 그럼 마음이 가라앉죠. 네. 그래서 검은 색깔, 무거운 색깔. 현실은 그래서 수의 색깔은 이제 어두워지는 겁니다. 아하. 자, 이렇게처럼 움직이지만 색깔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럼 고추는 오행이 뭘까? 수박은 오행이 뭘까?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데. 그러게요. 색깔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건 색깔을 그냥 논하는 것이지, 진짜 중요한 건 색깔이 아닙니다. 운동의 형태. 운동의 형태가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로써 모든 게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잠깐 제가 얘기할게요. 목을 이렇게 지금, 이건 뭐냐? 요 시작점을 이렇게 살짝 옮깁니다. 틀은 네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목의 운동으로 칠 때, 요 토의 운동을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토의 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목의 운동이 있고 또 이렇게 운동이 있는데, 잘 보면은 목의 운동이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의 운동은 뭐든지 시작은 뭡니까? 쫙 뻗어가는 기운이죠. 네. 그래서 시작은 뻗어가는 것, 분출하는 것, 쫙 쏟아 올리는 것처럼, 분수가 솟는 것처럼. 이게 바로 목의 운동입니다. 애들의 특성, 어디 놔두면은 막 뛰어다니고 막 움직이는 그런 특성처럼. 네. 그래서 동력을 의미합니다. 목은. 자동차 같은 건 동력, 시작, 스타트 모드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해서 상당히 동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게 목인데, 여기서 이 목에 사람들이 나무라고 한 이유는 뭐냐? 나무의 습성이 뭡니까? 나무가 쫙쫙 커올라가는 특성을, 그렇죠. 바로 그 습성을 가진 게 나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왜 화일까? 자, 보면 목보다는 화가 태양을 많이 받아서 뜨겁기도 하지만, 네. 여기서 딱 보면은 목의 운동이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화의 운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실제 화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가지도 않고, 그 다음 토처럼 옆으로 간 것도 아니고, 토는 여기서 볼 때, 이건 멀어져가지고 옆으로 간 거니까 거리 변화가 없잖아요. 네네. 운동 시작 끝에서. 그렇듯이 바로 토처럼 옆으로 가는 운동도 아니고, 토는 옆으로 가고 목은 직진으로 간 겁니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화는 어떻게 가냐? 중간으로 갑니다. 중간으로. 아. 그러니까 거리는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똑같이 같지만, 출발점에서 본다라면은 여기서 갈 때는 이만큼을 가야 되는데 출발점에서는 이만큼밖에 안 간 거예요. 목은 이만큼 갔지만, 왜? 옆으로 가는 바람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옆으로 가는 의미를 뭐라 할까? 처음에 목은 쫙 뻗는 거고, 화는 옆으로 가니까, 옆으로 가는 걸 우리 뭐라 합니까? 분산된다, 퍼지는 네네. 것처럼. 그럼 우리가 분수가 뻗어올 때 처음에 쫙 뻗어올리라, 뻗어오는 이 과정은 목입니다. 그러다가 쫙 퍼진다, 이렇게 아름답게. 그쪽은 퍼지는. 이제 화가 되는. 이게 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네. 화. 바로 이렇게 쫙 퍼지는 모습. 꽃이 쫙 피는 모습. 그래서 화는 꽃이 피는 것, 화려한 그림은 쫙 분산되는 것. 그래서 분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기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비교할 때, 분산은 분산인데, 그러면은 목과 화를 비교할 때 목은 동적인 에너지가, 네. 목에 비해서 화는 약해지겠죠. 이때는 쫙 가다가 약해지죠. 그럼 목과 화를 구분할 때 어느 게 동적이고 어느 게 정적일까? 목이 동적이고, 그렇죠. 화가 정적이죠. 정적이죠. 그럼 여기서 머리를 얘기한다면 머리는
머리 사람이나 머리라 두뇌를 따진다면 사람으로 따진다. 동적인 사람과 정적인 사람 누가 머리를 더 많이 쓸까? 정적인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화의 특성을 가진 사람은 머리를 쓰는 쪽으로 주로 뭘 움직이는 거고 목의 특성은 몸을 쓰는 쪽으로 움직여서 목은 운동 같은 걸 의미하는 네. 거예요. 동적인 것. 그 화는 머리를 쓰는 거니까 이상세계, 무슨 세계. 나이를 친다라면은 목이 아동이라면은 대략 젊을 때, 멋모를 때. 우리가 애기들끼리 이렇게 남겨놨을 때 딱 애기가 둘 있는데 맛있는 음식이 있어. 그럼 애는 이걸 야, 나 이거 먹어도 돼? 물어볼까? 그냥 가져올까? 그냥 가져오죠. 그냥 가져오죠. 그냥 가져오니까 엄마가 어떻게 혼내키잖아. 네. 한 번, 두 번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혼나니까. 이러면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아, 이거를 타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기가 화의 시기. 네. 치면은 목은 아무것도 모르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시기다 보니까 이때는 좀 단순해 보입니다. 그래서 목의 특성은 단순하면서 행동적인 거고 화의 특성은 말하자면 이제 뭔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야, 이게 그냥 아니고 엄마한테 맞는구나. 얘기하고 가져야 되면 알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멋모르고 다니다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서서히 세상을 알아가는 것. 그러다 우연히 그 어떤 남자가 우리 그 박상희처럼 아름다운 그 여학생의 손을 딱 건드는 순간에 찌릿한 거야. 네. 그럼 뭘 느껴 이제? 와, 가슴 뛰는 걸 느껴. 그러면 너무 좋아. 갑자기. 그냥 맨날 보고만 싶어. 그냥 보고만 있고 싶어. 그러다가 둘이 눈이 맞았어.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도망가고 싶어. 막 도망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왜? 이럴 때 이제 막 이제 세상을 알 때, 이때는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이상주의, 객관적인 사고가 없습니까? 좀 없죠. 없죠. 그러니까 뭐든지 얘기해주면 그런가 보다 신기하게 받아들이기도 네, 하고. 네. 그러니까 아직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상주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바로 화의 시기는 이상주의적인 시기입니다. 세상은 이상. 그러니까 뜬구름도 많이 꾸고. 자, 둘이 막 도망가서 살려고 딱 살다 보니까 어때? 현실에서. 힘들죠. 좀 힘들지. 이게 아니구나. 네. 이게 사람 갖고 못 살아. 현실은 뭐가 있어야 돼. 이걸 느끼는 시기가 토입니다. 토. 나이 좀 먹고. 나이를 치면은 요때가 인상의 중장년층. 네네. 네, 젊은 애들 같은 시기고 힘만 쓰는 시기, 머리를 쓰는 청년 시기, 그 다음에 중장년. 아, 중장년에 일다 한번 청년 때 못 모르고 실수도 했어. 우리가 볼 때 처녀 때 이쁜 옷이나 좋은 옷 많이 사 입습니까? 아니면 시집 가서 많이 사 입습니까? 처녀 때 입죠. 처녀 때 시집 가면 아끼죠? 네. 바로 현실. 바로 이게 현실 개념. 그래서 이 토의 개념은 현실적인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부동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도 네, 네. 바로 세상에 대해서 현실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는 뜬구름을 잡는다면은 토는 현실적인, 아, 이제 세상에 철을 좀 알고, 그럼 차분해지면서 실리적인 면을 많이 갖추는 시기. 바로 이게. 그리고 현실적인 걸 많이 갖추다 보니까 어떻게 돈도 좀 모이잖아, 이제. 네. 성실하니까. 현실적인 걸 많이 갖췄어. 그러면 토의 특성이 예를 들어서 남자라고 치자. 남편이야.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사람이 밥도 안 챙겨놨어. 그럼 어떡합니까? 아직도 밥도 안 챙겨, 큰 소리를 칠까? 아니면 딱 하면서 딱 상태 보니까 집사람 와이프가 어디 가지고 안 좋은 것 같아. 여보 어디 불편한 데 있어? 내 어깨에 주물러 줄까? 어느 쪽일까? 부자겠죠. 후자죠. 왜? 네. 현실이니까. 바로 이렇게 현실적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잘하고 해서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자기 성질을 부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싹싹하거나 현실적으로 움직일 때 이롭다는 느끼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토의 특성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현재 오늘 목화 토까지 알아봤는데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토 다음에 돈을 벌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목에다 힘을 주는 시기가 돼. 네. 돈을 벌려면 여기가 있고 직급도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그 높은 직책이 올라가서 남들을 결정을 시켜준다든가 바로 이런 시기가 이제 금 되면서 이렇게 목화 토금세에서 오늘 목화 토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금과 수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것을 산업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연두별로 좀 뜨는 사업, 지는 사업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행, 목화, 토까지 기본 특성을 바탕으로 규칙성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혹시나 오늘 텔레비전 늦게 키셔서 좀 앞부분 놓치셨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RTN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풍수야 놀자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공부 재밌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석화 리듬으로 보는 각 연도별 뜨는 산업과 지는 산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